시민들 생각 들어보셨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요. 노동자와 경영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실질적이고 큰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액 자체뿐만 아니라 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구분해서 적용하자는 제안으로 인해서 또 다시 관심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생계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내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해야겠다라는 사용자 측과 또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노동계 입장,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각 측을 저희가 연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또 그것을 왜 반대하고 있는지 속 시원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사용자 측이죠.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저임금을 예.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근거, 이유, 배경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요. 과거 최저임금이 다른 경쟁 국가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낮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런 업종과 관계없이 또 노동 생산성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 꾸준히 올라서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였던 중위임금의 50%에 도달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2018년 들어서 현 정부의 어떤 최저임금 정책으로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최저임금이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용 감축이나 또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현상들이 이제 심각하게 현장에서 나타났고요. 최저임금은 경제학적으로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시점이 다다르면 고용 감축 등 어떤 고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현 정부의 의지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이라는 최저임금이 상승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또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즉 이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업종별 차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제 생계 대란을 겪고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 사업장에 이제 지불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정부도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고용 안정책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30인 미만의 제조업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자격이 확대되면서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안정자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이제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을 떠안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또 휴게 시간을 늘리고 또 영업 시간을 줄이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임금을 해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이제 저임금 노동 취약 근로자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일자리를 잃거나 또 취약 근로자들의 어떤 임금의 인상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또 취약 근로자들한테도 그렇고 모든 역효과가 나는 현상이 이제 발생되는 게 어떤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떤 업종을 어떻게 구분해서 달리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 방안이 있으신 거예요? 예. 저희는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업종별 차등이라고 해서 어떤 몇몇 업종을 하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업종에는 다양한 어떤 규모의 근로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장이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건 소상공인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이상의 중소기업, 대기업도 같은 업종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식업을 하자라고 하면 그 안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포함될 수 있고 또 대기업도 외식업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업종으로 하는 건 현실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업종을 하되
지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지금 소상공인의 그런 어려움은 이제 최저임금 업종 구분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서 뭐 경기를 살리고 또 정책 지원을 통해서 지금 소상공인을 도울 일이지 노동계 측에서 희생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애초에 저소득 근로자들의 어떤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제도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정부가 노동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한다면 최저임금 제도처럼 어떤 이런 지불 능력을 대상자가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 저임금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현재 이제 그 근로장려세제 등 그 세금을 이전 소득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임금 보전을 해주면 지금과 같이 어떤 소상공인 업종들의 어떤 지불 능력을 초과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고용 문제나 또 어떤 생계 위협 문제들이 없어지고 어떤 노동계가 말하는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노동계의 어떤 책임을 또 어떤 희생을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최저임금 업종 구분을 하면 노동계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제 애초에 최저임금 제도를 만든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누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어서요. 이 질문에는 네네. 어떤 답을 내놓으시겠어요? 사실 그런 주장들 때문에 그 노동 취약계층들이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그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로 이제 최저임금의 수준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노동의 가치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말한 것처럼 누구도 그 일자리를 원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그 우리나라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위임금의 50%를 넘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그 노동 생산성을 감안할 경우에 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그 일하시는 어떤 그 근로 입장에서는 노동의 가치보다 이제 높은 임금이 지불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저연령이나 고연령 근로자들, 또 여성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들처럼 그 노동 취약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들과 그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뭐 고용을 감원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그 생산성의 어떤 확보되는 근로자들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가 이제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결과 때문에 그 취약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의 어떤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럼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소상공인협회는 최저임금 자체도 동결하고 최저임금 적용 업종도 구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그렇게 이제 그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예. 최저임금의 수준은 사실 이제 뒤에 거론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의 구분이나 산입 범위의 조정 등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이제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이 되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업종을 구분하라 뭐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네. 앞에 앞에 이제 충분히 이제 업종 차별이나 산입 범위 조정들과 같은 그 최저임금 합리적인 제시만 된다면 그 부분에서 수준은 얼마든지 이제 뭐 정부가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 것보다는 부작용은 훨씬 더 적게 발생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사용자 네. 위원 측이 불참을 선언한 그런 그렇죠. 상황이란 예. 말이죠. 네네. 만약에 사용자 측을 빼고 표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사용자 지금 다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저희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이 돼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수준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노동계가 이번에 제시한 그 43.3% 인상이 된 1,790원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도 지불 능력을 초과해서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지급을 못하는 사업장들 미만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강행을 한다면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불 유예 상태라든가 또 각 업종별 현안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편의점을 예를 들면 그 야간에 주로 많이 이제 그 영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할증 요금을 한다거나 외식업 네. 같은 경우 물가를 인상해서 어떤 그런 보존을 받거나 뭐 이런 식의 대응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김대준 사무총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